네,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미증시는 성탄절 연휴로 휴장을 앞두고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한편 우리 시장은 전거래일 코스닥 지수가 특히 3% 넘게 빠지는 등 하락폭이 큰 모습이었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의 시장 흐름을 미리 전일 수급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삼성 SDI, 2차전지 관련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에 대한 부각과 더불어서 올해 말이면 포항 제철소의 수해 복구가 대부분 완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외국인들이 담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삼성 SDI는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담았지만 주가는 2% 하락 마감한 상황이었고요. 또 한화솔루션 쪽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유럽연합에너지위원회는 최근 신재생 에너지의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 제도를 확정해서 새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외국인들이 태양광 관련주 한화솔루션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근 고려아연을 두고 70년 넘게 동업관계를 유지해온 두 창업주 일가가 지분 경쟁을 벌이면서 영풍 측이 고려아연 지분을 대거 매입해서 방어에 나서는 가운데 향후 지분 확보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외국인들은 고려아연을 담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바이오 관련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JP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담았지만 주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그 밑으로는 한국전력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전기료 인상폭을 두고 고심 중이라는 소식에 기관은 한국전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로 부각받는 호텔신라 쪽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최근 약세장 속에서도 이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수혜주로 부각받고 있죠. 호텔신라 기관이 담았고 밑으로는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도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롯데케미칼의 유상증자에 롯데지주와 롯데물산이 참여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매도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외국인은 기관과는 달리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반도체 투톱 쪽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됐고요.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 네이버와 카카오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이 두 종목은 모두 다 전거래일 3%대 주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 간의 괴리율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가운데 전거래일 주가는 4%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기관 쪽에서는 외국인과는 달리 한화솔루션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인 셀트리온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치료제인 세계 최초의 인플립시마 피하 주사 제형 치료제죠. 램시마 SK가 미국의 FDA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는 소식에도 기관은 매도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최근 주가가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기업이죠. 개인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방어했지만 기관이 팔면서 전거래일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KTNG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KTNG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 속에서도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전거래일 외국인이 담았지만 개인과 기관이 팔면서 소폭의 조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고려아연 쪽으로도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특징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량된 모더나의 개량 백신이 오늘인 26일부터 접종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접종자의 개량 백신 선택지가 3종에서 4종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 가운데 모더나2 백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한 백신으로 지난 2일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19일부터는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고 내년 1월 2일부터는 이 사전 예약에 따른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내년 1월에 있을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7년 연속으로 초청을 받아서 국내 참가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메인 트랙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LNF와 대주전자재료, 2차 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LNF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4거래일 연속 사들이는 흐름이었고요. 그 밑으로는 5G 관련주죠. 서진 시스템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12월 들어서 굉장한 상승폭을 기록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약간의 조정 국면에 들어선 상황이죠. 전거래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지만 약간의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아프리카 TV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4분기 월드컵 효과 지속으로 또 이용자 수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인해 결제 중단 영향이 또 지속되고 트위치의 한국 철수 가능성이 좀 불확실해진 가운데 아프리카 TV는 시총의 가장 큰 감소 금요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중에서 일조클럽에서 탈락하게 됐습니다. 그 밑으로는 유닉스 관련 상장 폐지 여파가 있던 위메이드 쪽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네요. 이어서 기관 쪽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기관 쪽에서는 임플란트 관련주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요. 탄탄한 실적과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관이 담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콘텐츠 관련주 CJ ENM 그리고 엔터 관련주 JYP 엔터테인먼트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공연에서의 매출로 역대 최고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리포트에 기관이 담았습니다. 그 밑으로는 제약바이오주죠. 삼천당 제약과 알테오젠 쪽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삼천당 제약은 2020년 11월부터 중국의 파트너사인 통화 동보사와 먹는 인슐린을 개발하면서 최근에도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매도 상황도 살펴보시죠. 네, 외국인은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같은 제약 바이오주로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됐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판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형 제약사죠. 암젠과 1조 6천억 원대 항체 약물 접합제에 대한 기술 수출을 맺었다는 소식에도 주가는 9% 이상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하이드로 리튬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는데요. 최근 리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받으면서 1,500% 이상의 주가 상승폭을 기록한 하이드로 리튬, 전거래일은 주가가 10% 넘는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공구먼도 주가가 전거래일 10% 넘게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기관도 마찬가지로 레고캠바이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2차 전지 관련주 LNF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쪽으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특히 LNF는 전거래일 4%대, 대주전자재료와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각각 6%대 이상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는 레고캠바이오인데요.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암젠과 1조 6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레고캠바이오는 이 계약을 통해서 암젠의 항체 약물 복합제 플랫폼 기술을 이전하게 되며 암젠은 이 기술을 이전받아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일명 ADC 기술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항체를 이용해서 항원에 발현하는 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정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등 성탄절 연휴로 휴장을 맞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정은 정부의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에 대한 제2차 발전협의회 일정인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데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 구로다 중앙은행 총재 연설 일정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